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으로 석동이론 올렸는데 그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바빠가지고서 올리지 못했는데 그럼 추후에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래서 비소년 분광학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나눠준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학 때 계속 배웠던 게 1S, 2P였으면은 빛을 쏴주게 되면은 1S에서 2P로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었다. 간격이. 그럼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포톤을 쏴주게 되면은 1S 오비탈은 이제 2P로 올라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아니고 50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을 쏴줘도 얘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포톤 두 개가 합쳐져요. 포톤 두 개가 합쳐서 딱 100이라는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흡수가 되는데, 그때는 2P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2S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투 포톤 이제 업접션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투 포톤 업접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리얼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야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무런 상태가 없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때는 그냥 아래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500짜리 포톤을 쏴주는데 나오는 건 얼마짜리 포톤이 나오냐면은 주파수가 2배 뛴 100짜리 포톤이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2배 뛴 포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약자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실제로 아무런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런 프로세스만 있느냐? 또 다른 프로세스. 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은 포톤 두 개가 주파수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오메가짜리 쏴주게 되면은 2오메가짜리가 나오는 프로세스를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빛을 두 가지를 쏴줄 수가 있거든요. 오메가 1짜리, 그 다음에 오메가 2짜리 서로 다른 포톤을 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포톤이 합쳐져 가지고서 오메가는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두 개 포톤의 주파수가 합주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썸, 얘는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은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의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면은 요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은 두 개의 포톤이 합쳐져 가지고서 더 큰 포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 프로세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포톤이 짜게지는 프로세스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오피어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큰 포톤을 쏴요. 에너지가 큰 포톤. 반대로 포톤이 짜게져. 하나, 둘 이렇게 짜게지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옵티컬 파라메트릭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또 붕어하는 사람들은 주파수가 큰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그널이라고 부르고요. 주파수가 작은 놈을 이제 보통 아이들로. 중요한 건 뭐냐면 포톤이 짜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리얼 스테이트가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스테이트가 있어. 여기가 리얼 스테이트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아이들에 해당하는 놈이 흡수가 돼. 분자에 흡수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놈이 위쪽으로 딱 올라가 버려요. 이게 뭘까요? 요게 바로 우리가 일반학 때 배웠던 라만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얼 스테이트가 없어. 그럼 얘가 그냥 포톤으로 튀어나와. 두 개 포톤이 튀어나와. 근데 여기 실제 리얼 스테이트가 있어. 그러면 요 포톤은 흡수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밑으로 딱 흡수가 되는 놈을 우리가 이제 보통 라만이다 부른다.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컨 하모닉은 뭐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두 개의 포톤이 합쳐져서 더 큰 포톤이 나오는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물질은 이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는 놈이 있고요. 어떤 놈은 잘 안 일어나는 놈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 프로세스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주파수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서 2오메가가 나오느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학 때 평균질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평균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구름공포를 갖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다이포먼트 갔을 텐데 내가 바깥에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전기장에서 전자구름이 찌그러져서 다이포트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 됐어요.
저 만들어지는 다이포 모멘트는 요 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례 상수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알파. 얘하고 얘를 연결해주는 상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평균율이라고 부른다라고 나만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개념 좀 확장하려고요. 이거는 뭐 함수냐면은 결국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의 함수가 될 텐데 얘가 왜 1승에만 비례하냐면 2승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만들어지는 다이포 모멘트가 전기장 1승에 비례하는 놈도 있겠지만 2승에 비례하는 놈도 있을 거고요. 3승에 비례하는 놈이 쭈쭈쭈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비선형 분광은 바로 이쪽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선형 분광학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얘기했던 some frequency generation, second harmonic generation, some frequency generation, 그다음에 two photon absorption 이런 것들은 요것 중에 특히 어디에 해당하는 양이냐면은 이제 요것에 해당한다는. 왜 얘네들이 요것에 관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지워버릴게요.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린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형하고 얘가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자, 분광하는 사람들은 빛이 왜 만들어지느냐? 바로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분자 야기된 다이포 모멘트가 시간에 따라서 막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빛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가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빛의 주파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은 이 만들어지는 다이포 모멘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느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분광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주파수가 오메가인 빛을 쏴줄 거야. 그럼 여기에 무슨 주파수가 오메가라는 얘기는 내가 전기장을 쏴준다. 빛을 쏴준다는 거야. 빛을 내가 이렇게 써야겠게. 2의 코사인 오메가 t. 바깥에서 요렇게 진동 운동하는 빛을 쏴줄 거거든요. 이걸 쏴주게 되면은 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이포 모멘트가 아까처럼 이 제곱에 비례하는 다이포 모멘트가 만들어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요 식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죠. 그럼 얘가 베타에 2의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얘는 거의 뭐랄까 무슨 항이 나오죠? 2 오메가 t 항.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수학책에 찾아보면은 전개하게 되면 코사인 2 오메가 t 항이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얘를 쏴주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 비선형 크리스탈 안에서 이런 형태의 다이포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이포 모멘트는 2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있다. 이 벨타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개 보게 되면 여기에 코사인 2 오메가로 진동 운동하는 다이포 모멘트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는 2 오메가 빛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들어질 때 여기를 그러니까 코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긴 오메가, 여긴 코사인 2 오메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뭐가 있냐면 페이즈가 있어요. 페이즈가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위상하고 여기 위상이 같다. 그러면 세컨 하모닉 제네레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위상이 180도 꺾어질 때가 있거든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투 포톤 업접션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그 비선형이 아니고 그냥 흡수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여기가 내가 코사인 오메가 t 빛을 쏴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 디텍터를 집어넣어줘. 흡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이제 HCl이 있거든요. 여기도 주파수가 있겠죠. 여기도 진동 주파수가 있고 바깥에서 쏴주는 진동 주파수가 있어요. 여기 주파수가 똑같게 되면 이제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흡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흡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디텍터를 갖다 놓게 되면 바깥에서 주파수가 오메가 빛이 추가돼서 디텍터에 들어가. 플러스 얘도 진동 운동하거든요. 근데 얘가 다이포 모멘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빛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 자극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쏴준 빛도 여기에 디텍션이 되고 얘도 진동 운동하면서 얘가 다이포 모멘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빛을 만들어내. 그래서 두 개의 빛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 주파수하고 얘 주파수가 똑같아. 얘는 코사인 오메가 t야. 얘도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뭐가 들어가냐면은 위상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야. 만약에 얘하고 얘가 파이가 0이다. 그럼 보강 간섭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빛의 인텐시티가 더 커져.
이게 똑같다, 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발광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18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가 상쇄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럼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에 따라서 이게 발광이냐 흡수냐로 설명해 주는 바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투포톤 업접선이나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나 얘는 주파수가 2오메가예요. 2오메가. 근데 어떨 땐 흡수가 되고 어떨 땐 발광이 되는 요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것도 확장을 해가지고서 비선형 크리스탈이 있어. 빛을 두 개를 쏴줘. 오메가 1짜리, 오메가 2짜리를 쏴줘. 근데 얘는 요런 다이포먼트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이포먼트가 만들어질 때 어떤 게 만들어질 거냐? 그러면 여기라도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1짜리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2번의 코사인 오메가 1t. 그 다음에 얘뿐만이 아니고 얘도 들어가잖아요. 2의 코사인 오메가 2t. 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거죠. 제곱.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요. 그냥 코사인 1t. 얘도 제곱.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한 게 나오죠. 이게 나온다는 거죠. 요 놈이 여기서 발생이 돼.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놈은 뭐랑 상관있냐면은 주파수 2배 뛰는 거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파수 2배 뛰는 게 나오는.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자, 그 다음에 요기항. 요기항은 우리가 아마 수학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코사인 A에다가 코사인 B는 코사인 A 플러스 B하고 코사인 A 마이너스 B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항은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t 항이 하나 나오고요. 또 뭐가 하나 나오냐면은 코사인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t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빛을 쏴주게 되면은 주파수가 다른 두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 주파수 성분을 보면은 2오메가 1 나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2오메가 2짜리 나와. 이거는 뭐냐면은 얘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얘는 오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주파수가 합친 게 나와.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얘가 나와. 얘는 뭐냐면 두 개 주파수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얘는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다 합쳐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는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와요.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이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 뭐랑 관계가 맞냐면은 라만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비선형 분광 실험을 할 때는요, 보통 얘는 어떤 걸 쓰냐면은 레이저를 써요. 둘 다 레이저를 써. 램프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램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강력한 파워를 가진 레이저를 쓰는데 레이저는 뭐가 있죠? 직진 성향이 직진. 다시 말하면은 레이저 쏴주기엔 방향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레이저를 이쪽 방향으로 쏴줘. 두 번째 레이는 이쪽 방향으로 쏴줘. 그럼 요 놈이 빛이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으로 나오고 썸 프리퀀시,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 나오는데 얘가 방향이 있다는 거야. 아무 방향으로 나오지가 않아. 요 주파수가 2배 뛰는 것은 반드시 요 방향으로만 나와. 얘도 요 방향으로 나오고 방향이 있다는 거야. 방향. 특정한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대면 되거든. 여기다 갖다 대게 되면은 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컨 하모닉도 나올 수가 있고, 디퍼런스도 나올 수가 있고, 썸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썸 프리퀀시만 나오게 돼. 특정한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에너지 오브 포톤, 모멘텀 포톤이라고 한 파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보존 법칙이랑 상관이 있어요. 아구 방향으로만 나오지가 않아. 우리가 어떤 무리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는 보존 법칙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을 하는 프로세스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돼. 이 두 가지 운동량,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프로세스만 일어난다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특정한 프로세스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알 수가 있거든. 먼저 얘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가면은 E는 어떻게 되냐면은 H 누가 되죠? 이 식을 살짝 바꿔주게 되면은 H를 2파이로 나눠주고 9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H 바라고 표현하고요. 주파수에다 2파이로 곱해주는 것을 각주파수라고 해서 보통 이제 오메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식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각주파수만 알게 되면 그 포톤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모멘텀도 비슷한 식이 있어. 모멘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H바에 이제 K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고. 요걸 보통 이제 웨이브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드브로이 릴레이션에 가면요. P는 어떻게 되냐면은 람다분의 H잖아요. 이 식도 살짝 바꿔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앞서랑 마찬가지로 H 바고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K라고.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파장의 역수야. 파장의 역수에다 2파이만 곱해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얘는 이제 벡터가 얘도 벡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K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빛이라고 하면은 빛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빛은 주파수는 뉴라고 부르고 파장은 이제 람다라고 부르죠. 자, 얘로부터 뭘 할 수가 있죠?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H바의 오메가로. 오메가는 어떻게 정의됐었냐? 아까 방금 오메가는 2파이 U로 정의되는 각주파수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파장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운동량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량에서 K는 어떻게 되냐면은 람다분의 2파이. 그러니까 파장하고 주파수를 알면은 운동량하고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얘는 벡터거든요. 벡터. 이 벡터는 K 벡터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크기는 뭐냐면 바로 요거야. 파장이 주어지게 되면은 람다분의 2파이 해가지고서 요 놈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방향은 뭐냐면 빛은 진행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빛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진행 방향하고 파장만 알게 되면 우리가 웨이브 벡터를 결정할 수 있고 거기다가 H반만 딱 곱해주게 되면은 그것은 그 포톤의 운동량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두 개 포톤이 막 합쳐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합쳐질 때 반드시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고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맨 오른쪽에 보면 썸프링커시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얘가 비선형 트위스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의 빛을 쏴줘. 얘의 웨이브 벡터는 K1이야. 그리고 주파수는 오메가1이야. 주파수 알면 오메가1 알고요. 파장하고 진행 방향 알면 K1 알 수가 있어요. 얘도 두 번째. K2가 웨이브 벡터. 이런 특징이 갖는 두 개의 빛이 입사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썸 프리커시 제너레이션이 되면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나와. 자,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썸 프리커시 제너레이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K1 플러스 K2가 된다. K1은 요 방향, K2는 요 방향. 이거 두 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두 개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썸 프리커시 제너레이션에 나오는 방향이 결정이 돼. 여기다가 H바만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H바만 곱해주게 되면 요거는 첫 번째 포톤의 운동량, 요거는 두 번째 포톤의 운동량. 그 두 개 합쳐졌을 때 나오는 포톤은
운동량은 이제 얘가 된다는 거죠. 주파수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럼? 주파수는? 당연히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가 되고, 여기다 H바만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다 H바만 곱해주게 되면 첫 번째 포톤의 에너지, 두 번째 포톤의 에너지 더해주게 되면은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나오는 포톤의 에너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운동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방향으로만 딱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이걸 보고 싶어. 두 개 주파수의 차가 나오는 걸. 그러면은 이 식이 싹 바뀌어버리겠죠. 이는 가운데 쪽으로 나온다.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 다른 방향. 얘는 DFG가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그냥 K 빼기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 두 개 집어넣어주게 되면 더 다양한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특정 프로세스는 특정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유용해요. 여기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사방으로 나온다. 그럼 분류를 못 하잖아. 분류를. 근데 이 조건 때문에 특정한 프로세스는 특정한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선형 공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투포톤 업접션이나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 이제 비선형인데 왜 이 얘기가 비선형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 분자에 만들어지는 그 다이포먼트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인 경우에는 얘가 주파수가 2오메가짜리 다이포먼트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에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2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텐서티는 뭐냐면은 자, 얘가 왜 만들어지냐면은 얘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빛의 인텐서티는 뭐에 비례하느냐? 물리책에 찾아보면은 다이포먼트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근데 다이포먼트의 제곱은 여기에 보면은 다시 2오메가의 4승에 비례. 자, 얘가 왜 만들어지느냐? 다이포먼트 때문에 만들어져. 근데 그 빛의 인텐서티는 뭐에 비례하냐? 다이포먼트의 제곱에 비례해. 근데 걔는 다시 뭐에 비례하느냐? 주파수가 오메가인 빛의 일렉트릭 필드의 4승에 비례해. 얘는 뭐랑 같냐면은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2오메가에서 나오는 빛의 인텐서티는 바깥에서 쏴준 오메가 빛의 인텐서티에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깥에서 쏴준 빛을 내가 2배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얘는 몇 배 증가하냐면은 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오메가 빛을 쏴주거든요. 2오메가 빛이 만들어내. 내가 얘를 2배 증가시키잖아요. 그럼 여기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4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텐서티를 2배 증가시켜주게 되면 우리는 시그널을 4배 더 크게 받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선형 분광이라고. 자, 근데 이거 그럼 어디에 쓰느냐?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자, 분광하는 사람들은 보통 레이저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레이저 갖고 많이 실험하는데 램프와는 다르게 이런 램프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데 레이저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와요. 여러분들 헬륨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그 빨간색 빛만 나오잖아. 주파수가 결정이 돼 있어. 어떤 레이저다 그러면은 나오는 빛이 딱 하나야. 근데 그게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대역의 빛이 필요한데 레이저는 적외선 대역에서 나오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이게 상당히 필요해요. 내가 대학원 때도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쓸 텐데 엔디악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고출력 레이저로 굉장히 기본적인 레이저거든요. 얘는 파장이 하나만 나와. 1064나노미터 딱 하나만 나와. 그게 이제 고출력이야. 근데 나는 실험을 가시광선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럼 얘가 쓸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때 지금 나오는
세컨드 하모닉 제네레이션을 사용을 해요. 세컨드 하모닉 제네레이션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비선형 결정체를 하나 사. 그 다음에 얘를 쏴줘. 요 엔디앙 레이저를 여기다 쏴줘.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세컨드 하모닉 제네레이션이 되면서 람다가 얼마를 뜨냐면 딱 반이 뜨거든요. 녹색의 가시광선 대역이 뜨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레이저는 1600nm가 나오지만 실험은 얘 가지고 한다는 거죠. 가시광선 대역에서. 그때 얘를 뭐 갖고 만들었느냐?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DFG 얘기가 나오는데요. DFG는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인데 얘하고 우리가 일반 학교 때 배웠던 라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은 뭐냐면은 오메가 1을 쏴줘.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메가 2를 쏴줘. 근데 요 비선형 크리스탈에서 요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 포톤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관측이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이제 디퍼런스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프린트물의 아래쪽처럼 설명을 해요. 얘가 분자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였는데 오메가 1짜리를 딱 쏴줘.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이게 펌프에 해당하는 거. 요 놈이 같이 쏴주는 거거든요.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얘기해요.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이게 두 개의 포톤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메가 2, 오메가 1 그리고 요 포톤이 같이 쏴주는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얘하고 얘로 쪼개지는 프로세스가 DFG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얘를 100을 쏴줘. 얘를 100을 쏴줘. 그랬더니 얘가 10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10개가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요 프로세스는 오메가 1이 오메가 2하고 오메가 1 빼기 오메가 2 두 개 포톤으로 갈라지는 프로세스거든요. 자, 근데 얘를 자극을 시켜주는 거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게 되면 얘를 두 개로 쪼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10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지, 이거? 90개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100개짜리는? 얘가 없어지면서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거든요. 얘 10개 만들어지는 거냐? 얘도 10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될까요? 얘는 11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요거 하나가 쪼개지면서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야. 이해가세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얘를 자극을 시켜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이제 리얼 스테이트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없어지면서 흡수가 되는 것이 라만인데 앞에 뭐가 붙어? 스티뮬레이티드라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요게 무슨 거냐? 자극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내가 빛을 쏴주거든요. 그럼 요 빛의 자극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그냥 업접션이라고 부르죠. 되게 간단해. 그라운드 스테이트 놈이 빛을 쏴주게 되면은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얘를 흡수가 되면서 올라가는 프로세스. 업접션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에미션을 볼 텐데, 에미션이 좀 까다로워. 자, 에미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던 놈이에요. 얘가 떨어지면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에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에미션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에미션은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자발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 냅두면은요, 가만 냅둬도 알아서 떨어지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것을 에미션이나 특별히 이거를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얘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에미션이 있는 것을 밝혀냈어.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에요. 우리가 레이저라고 부르잖아요.
레이저가 뭐의 약자냐면은 LA는 뭐냐면은 Light Amplification. 빛을 증폭을 시키는 건데 뭘 가지고 증폭시키냐면은 이거 레디에이션이거든요. 에미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야.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빛을 증폭시키는 것을 레이저라고 부르는 건데 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처음 알았느냐? 바로 아인슈타인이 알려준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뭐냐면 빛이 분자가 지금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거든요. 가만히 냅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뭐냐면은 업접션의 정반대 프로세스야. 무슨 말이냐면은 업접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있던 놈을 올려주는 요 빛에 자극을 받아야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에미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에미션도. 요 놈이 바깥에서 쏴준 빛에 자극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뭐 이게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 그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지금은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을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가 있냐? 스폰테니어스 에미션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의 차이가 뭐냐? 이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먼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뭐냐면은 여기도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고 여기도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뭔가 자극을 주는 빛이 된다고 그랬죠. 주파수가 오메가예요. 그리고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떨어지면서 또 빛을 만들어 내게 돼요. 당연히 이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는 같아요. 자, 근데 빛이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주파수가 정의되어 있겠지만 주파수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위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상, 빛은. 그러니까 이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사실은 요게 있다요. 위상이 있다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빛의 정지를 표현할 때 주파수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위상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요 오메가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근데 파이는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파수라는 것이 있고 위상이라는 것이 있고 진행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편광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야만 요게 규정이 되는. 요 하나만 가지고서는 빛의 정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요 네 가지가 다 결정이 돼야 딱 빛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얘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 놈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 빛은 그 자극을 해준 빛하고 완전 쌍둥이야. 다시 말하면은 요 빛은 요 자극을 준 빛하고 주파수 물론 같고 위상도 같고 진행 방향도 같고 편광도 같은 빛이 쌍둥이가 하나 나오는 거야. 똑같은 놈이. 그럼 요하고 요 빛은 어떻게 될까요? 보강 간섭을 하는 거예요. 보강 간섭. 요 빛이 다시 또 얘를 자극을 해. 그럼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또 빛이 나와. 근데 요 놈은 다시 요 놈이랑 똑같아.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빛이 다 보강 간섭을 하는 게 바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다음 페이지 빨간색으로 표현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뭐냐? 얘도 떨어져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 얘도 떨어져서 만들어내. 근데 요 놈이 만들어내는 빛하고 요 놈이 만들어내는 빛은 하나만 똑같아. 주파수만 같아. 요 빛하고 요 빛은 주파수만 같고 나머지 세 개 있잖아요. 이건 다 달라. 이상도 다르고 진행 방향 다르고 평면도 달라. 다 달라. 요 놈은 뭐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얘는 뭐 이쪽 방향으로 나온다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 평면 방향도 다르고 위상도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보강 간섭을 못해. 그냥 더해지는 거야, 단순히. 그거를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에 익숙하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좀 이상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이상한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상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진공에 굉장히 샤프한 어떤 뭐 바늘 같은 걸 올려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공을 딱 올려놨거든요. 딱 균형 맞춰가지고서 딱 올려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얘를 지켜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계속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러면 진짜 빈 진공이었다.
그러면 정확히 균형 맞춰서 올려놓으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얇은 바늘이라고 하지만 얘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빈 진공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있거든요. 근데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은 뭐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짓도 않고 빈 진공에 하나 갖다 놨는데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에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은 굉장히 얇은 바늘이 공을 하나 진공기에 올려놨는데 얘가 그냥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자역학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게 왜 떨어지느냐? 진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공이라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은 존재.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진공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건 주파수가 있잖아요. 주파수, 오메가라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자, 양자역학적으로 그 빛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금 내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설명해.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이거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설명할 때 양자역학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일반학 시간 때도 배웠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0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있죠? V가 0이라고 최저 에너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부르고 얘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게? 불확정성 때문에 나온다고 한번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얘는 요만큼의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공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진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포톤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내가 물결 표시로 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것들이 뭐냐? 바로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포톤이에요. 포톤도 에너지가 0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최저로 갖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갖고 있는 포톤들이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에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노이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없었다. 그럼 얘가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요 노이즈에 해당하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를 갖는 포톤 때문에 얘 자극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아까 바깥에서 빛을 쏴준다고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는 다른 놈이라는 거죠. 얘는 이쪽에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얘는 레이저 빛이거든요. 코이런트한 빛이라는 거죠. 얘 자극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을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진공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존재하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학 시간 때 배웠던 라만은요, 정확한 명칭은 스폰테니어스 라만이에요. 우리가 라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나요? 빛을 오메가 1을 쏴주게 되면 내가 일반학 때 얘가 두 개로 쪼개지네. 그래서 요거 쪼개져 가지고서 요게 흡수가 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요게 왜 쪼개지냐는 거죠. 요게 왜 쪼개지냐면은 빈 공간에 노이즈 포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메가 2에 해당하는 라만 실험할 때 요거만 쏴주잖아요. 요거만 쏴줌에도 불구하고 얘가 나온다는 거죠. 얘가 왜 나오느냐? 진공에 존재하는 노이즈 포톤의 자극을 받아서 얘가 요놈하고 요놈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라만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오메가 1만 쏴줘. 일반학 때는. 지금은 오메가 1뿐만이 아니라 얘도 쏴줘. 얘도 동시에 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스티뮬레이티드 아까 이 실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샘플이 있으면은 그냥 오메가 1만 쏴줘요. 오메가 1만. 그럼 알아서 얘하고 얘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오메가 1만 쏴주게 되면 알아서 그냥 얘가 튀어나와. 그리고 얘는 여기서 흡수가 돼. 그게 일반학 때 배웠던 라만. 스폰테니어스 라만. 지금은 얘도 쏴주고
얘도 쏴준다는 거죠. 얘도 쏴주고 얘도 쏴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10개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10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게 리얼 스테이트가 쓰면 분자는 몇 개가 위로 올라갈까요? 10개가 올라간다는 거죠. 얘를 쏴줘. 스폰테니어스 라만 할 때는 얘만 쏴줘. 오메가 1만 쏴줘. 그럼 얘하고 그냥 진공에 가만히 있어도 존재하는 노이즈 포톤의 자극을 받아서 오메가 2가 튀어나와. 스폰테니어스 라만. 스티뮬레이트드 라만은 얘도 쏴주고 얘도 두 개 다 쏴줘. 얘 자극을 받아서 이게 나온다는 거야. 얘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쏴줬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 1은 10개가 줄어서 90개로 줄어들어. 반면에 얘는 10개가 증가해. 100개를 쏴주게 되면 얘는 110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증폭이 된다. 그게 스티뮬레이트 라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스티뮬레이트 라만 보면은 얘하고 얘를 같이 쏴줬는데 얘가 증폭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여기서 여기로 흡수가 되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디텍터를 여기다 갖다 대요. 여기다가 실험 어떻게 하냐면은 얘의 주파수는 고정, 냅둬. 그 다음에 얘의 주파수를 바꿔.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얘가 얼마나 인텐시티가 커지는지 측정을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얘는 주파수를 고정을 시켜줘. 얘의 주파수는 고정. 얘의 주파수는 바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2를 내가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여기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까요? 작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죠? 얘 주파수가 여기까지 커지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여기 리얼 스테이트가 있어.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시그널이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고정을 해주고 얘는 주파수를 바꿔주거든요. 근데 얘 주파수가 분자는 요거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메가2가 여기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왜냐면 레조넌스가 안 되잖아. 근데 요 주파수를 더 키워가지고서 여기까지 딱 내주게 되면 오메가1 빼기 오메가2에 해당하는 요 놈이 여기랑 딱 맞춰질 때 여기서 시그널이 증폭이 된다. 커지게 된다. 이것도 일종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는 고정. 그 다음에 뭘 바꿔주는 거죠? 오메가2를 바꿔가면서 시그널 인텐시티를 측정을 해. 그러다가 그러면 0으로 갔다가 어느 특정에서 팍 뛴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와.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는 얘기지? 요 지점이 얘하고 얘 차이가 분자의 진동파에 해당하는 딱 그 순간에 여기서 시그널이 증폭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